저희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요런 스타일의 사연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애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혼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고 결혼을 해도 되는지 고민을 아주 필요한. 빨리 해야죠. 결혼 아직까지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결혼을 빨리 해야 이혼도 빨리 할 수 있다. 굉장히 드문 류의 사연이기도 하고 보시면서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 보내주셨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소개하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게도 모든 회차를 보지는 못해서요. 우연히 이 방송을 접하고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도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작정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여자를 접할 만하지 못했고 인기 있을 만한 타입도 아니어서요. 현재는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성관계도 입대 후에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임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경험이 없다는 걸 실수로 얘기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선임들에게 이끌려 성매매를 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 주변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해본 적이 있지만 관계가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그냥 가끔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성욕을 해결하고 연애나 결혼은 저와 상관없는 거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임 생일을 맞아 가게 된 술자리에서 만난 선임 여자친구의 친구분이었습니다.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어느새 그녀와 자리를 빠져나왔고 밤새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는 제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기까지 했어요. 끝났네. 끝났다고요? 물었으면 결혼해야겠네. 그런 저를 우스워하기는커녕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와 문자를 하고 틈날 때마다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답장도 잘 없고 약속도 당일에 취소하는 일이 잦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선임의 여자친구분과 친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임에게 교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만나보라고 얘기해주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니 선임의 반응이 묘하게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할 때쯤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20대 초반과 후반에 2번 결혼했었고 아빠가 다른 아이 둘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을 2번 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한 상태고 애도 다른 아빠로 둘? 네. 오.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혼했습니다. 와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 말을 무시했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제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어떻게 살지,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등이요. 어느 날 선임이 저를 불러 결혼 생각하고 있냐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황당해하더군요. 선임의 여자친구라는 분도 사실 술집에서 일하는 분이었던 겁니다. 만난다고 할 때는 본인처럼 심심풀이로 만나는 줄 알고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다고요. 결혼 승낙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얼른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면 제가 미친 사람인 건가요? 2022년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으실 거 압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보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뻔한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부대 간부들에게는 소문이 퍼져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판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 떳떳한 직업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고 이제부터라도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의식된다면 제가 근무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라 솔직히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건 아닐지요.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할 법한 당연한 이야기들 말고 저를 모르는 분들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덧붙이면 데이트 비용 외에 그녀에게 어떤 금전적인 것도 제공하지 않았고 요구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분의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담백하게 봤을 때 실제로 결혼을 했었고 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이. 둘을 다 키우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것 같은. 술을 파는 것이 어쨌든 간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런 딱 우리 사연자분의 그 느낌이 담백하게 딱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문제가 될 게 있을까? 하는 저는 들어요. 사실 술집에서 일하는 거 때문이 아니라 네네네. 저는 20대 초반과 후반에 2번 결혼했었고 아빠가 다른 아이 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도. 저도.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진짜로 우리 사연자분 생각대로
그냥 결혼 후에 그게 싫으면 결혼 후에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뭐 뒤에서 수근수근 된다. 그럼 근무지를 옮기면 되는 문제예요. 네. 예. 아이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와 엮일 가능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죠. 생각하시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 네.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겠냐. 내 인생인데 남의 인생 같이 오케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 감당이 되는 왜냐하면 건지 이 상황이. 저는 이 사연자분이 여자분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처음 만나봤고 이런 감정이 처음이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고는 너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마도 아이 둘도 내가 이제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겸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를 수 있다. 사연자분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네. 이제 결혼이잖아요. 네.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사연자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아이 둘을 과연 부모님이 받아들이실지 막 이런 거부터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사연자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 적이 있고 또 아이를 뭐 낳아서 아이가 있거나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연자분 연애도 안 해보고 30대 초반에 처음 결혼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게 엄청 험난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는 결혼할 때 제발 이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좀 접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막 그런 장벽들이. 그래요? 아니 근데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뭐 부모님은 본인이 말하기 나름 아닌가요? 아 진짜. 저는 그렇게 애들 어떻게 얘기해? 아니 뭐 각 아빠가 다르다는 것만 얘기 안 하면 되지. 애가 그냥- 둘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매력적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평생 혼자 살면 좋겠냐. 이분 지금 결혼을 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지금 부사관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혼인 신고를 해야 관사가 나와요. 가족을 위한 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이런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혼인 신고를 먼저 해야 관사가 나오기 때문에 결혼식이 12월 달인데 뭐 혼인 신고를 2월 달에 한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이혼을 해야 되네. 8월 달에. 어머. 8월 달에 이혼하고 싶은 거야. 결혼식 안 올렸는데. 그렇게 되죠. 본질적인지 아는 것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분은 정말 2월에 혼인신고하고 8월에 이제 이혼 사유가 생겼어. 아이고. 12월 달에 이제 결혼식을 취소하고. 아이고. 와, 근데 그런 건 뭐 취소 소송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결혼식은 안 올렸는데 이 혼인 신고한 거 취소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 남자분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듯이 네. 만약에 정말 막상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너무 내 생각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네. 너무 힘든 일들이 벌어져서 만약에 잘 안 된다면 그러니까 네. 이혼을 하는 어떤 과정을 수순을 밟게 된다면은 여자분한테 이제 세 번째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왜 상처지 그게? 세 번의 기회를 가졌다. 그렇죠. 그렇지. 나는 능력자야. 아니 왜 그게 상처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거기가 세 번째 상처인지 뭐 세 번째 기회인지를 말할 계제가 아니야. 본인 인생이 중요한 건데요, 그죠? 근데 지금 여자분은 또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여자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네. 조심스럽다면은 내 모든 거를 인감도장까지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약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급한 일이 만약에 그쵸? 없다면 30대 초반이면 요즘에 뭐 네. 이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연애해보는 거 어떨까? 그렇죠. 그죠? 예. 저는 이렇게 관상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지금 한창 사랑이 뜨거운데 지금 무슨 소리야? 애들도 지금 보살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여성분이 일도 하면 안 되고 지금. 그게 지금 저는 이게 이 여성분이 술집에서 일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더 빨리 막 결혼하려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결혼해서 너 그 일 그만둬 맞아.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게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신청을 넣으면 좀 이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혼인신고 먼저 하나요? 내가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우리 여성분에 대해서 마음이 진심이고 우리 여성분도 동의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분 지금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강원도라든지 좀 이렇게 외진데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외신됩니까? 네, 외진데. 요즘 강원도 시대인데? 권성동한테 혼나요.
요즘 같은 강원도 시대에 상당히 강원도 출신이어서 언짢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 아니, 군부대라면은 이제 부모님과의 생활 영역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미 부사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부모님과의 거의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되거든요. 맞아요. 글쎄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라서 나한테 그게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건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그 네가 마음에 걸리나 보지, 이 새끼야. 아, 그거 맞네. 네 마음에 걸리는 거 아니야? 네 부모님 핑계로? 설득이 뭐가 필요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부모님한테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난 독립된 인간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건 부모님한테 걱정할까 봐 난 이렇게 말을 못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걱정할까 봐 이런 말 빼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냥 내가 만나려 그건 넌 비겁해. 함께 살 걱정할까 봐 여자가 이렇게 그런 말 너 비겁해. 나 그런 말 싫다는 거야. 그런 생각 자체가 별로 어느 정도는 좀 필터링을 알아서 하고 이야기 말씀드려라. 그렇죠. 내가 굳이 부모님한테 주지 않아도 될 정보를 많이 주고 그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내 삶을 맞아요. 내가 그건 사는데. 맞죠. 그래서 부모님에서 반대할까봐라는 걱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그렇지만 걱정이다. 적극적 거짓말하는 건 저도 반대예요. 예를 그렇죠. 들면? 뭐 애가 있는데 없다고 한다. 이런 건 아니지. 근데 근데 뭐 애가 결혼을 뭐 2번 했다는 둥. 그쵸. 굳이 그런 그리고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물어보면 같아. 몇 번 했냐 물어보면 말은 보통은 하겠지만. 몇 번 했냐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사연자분이 진짜 이렇게 사랑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내 가슴이 뛰고 아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뭐 지금 하는 일이 술집에서 뭐 서빙하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지금 서울에서 살면서 부모님의 생활 영역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할수 우리 있다. 충분히. 그래서 뭐 혼인신고 먼저 하실 것 같다. 혼인신고를 먼저 헤라처럼 들리는데요. 반사를 받기 위해서. 반사 때문에 하실 것 기승전 같다. 반사. 네, 저는 혼인신고를 먼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 소개시켜준 선임이라는 분이 네. 결혼 승낙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며 얼른 정리하라고 네.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선임이야말로 정말 그냥 생파로 이 술집 여성을 이제 사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너도 나처럼 그냥 심시풀이로 만나. 결혼 절대 하지 마. 우리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결혼을 할 때 결혼이 뭔지 부부가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그죠?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딱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30대 초반인데 이전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 또 진짜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너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저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다만 이분과 헤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 이런 건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또 내가 낳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아이로 키워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전혀 겪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저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하고도 계속 좀 같이 만나고 연애도 조금 오래 하면서 여자분도 좀 보시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알고 알 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일 거고 네. 보통은 이제 첫사랑이 사실 가장 사랑했던 상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당시에 끌어오르는. 근데 그런 감정을 지금 이제 겪고 계신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쉽사리 뭐 헤어져라. 헤어져도 뭐 너가 또 이렇게 분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다시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여자랑 결혼했을 때 가장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아이 문제일 것 같고 네. 술집이라든지 부모님 설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이 아이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상 지금은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가려져가지고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모르죠. 술집에서 일했던 게 마음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문득 튀어나와가지고 괴롭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점검해보는 시간? 그래서 내가 결국 진짜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지인이라고 해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 대한 문제. 또 아이가 둘이고 뭐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둘과 또 본인이 뭔가 상대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이제 그 2년 2개월 동안 강원도 모처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고향도 강원도시고 군복무도 강원도에서 하시고. 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해서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가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그쵸.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은 있어요. 남초 지역에서 네. 저 여자들이 또 또 이제 이렇게 비슷한 연령의 남녀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특수한 상황인 걸 감안해서 혼인 의사를 결정할 때 그죠?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시내에서 그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만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네. 그죠? 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의사 결정을 매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음 결정하시면 그때는 이제 뭐 혼인 신고하고 관사 받으셔도 되지. 그거는 이제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시지는 말고. 네. 근데 우리 막 이 방송 나갈 때쯤 하신 거 아니야? 이미 관사에서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저희 방송. 아니, 관사를 신청하면 한참 있다 나온다니까요. 그 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신유진 변호사님 말 듣고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일단 신고봐. 근데 결혼과 동시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점, 이게 네. 책임감이 좀 무거울 맞아요. 것이다. 네.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를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느끼는데 매우 어려운 일이죠. 네, 제가 아는 이제 분이 이제 남자분을 만났는데 남자분은 그때 이제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연애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된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오랜 기간을 쭉 이렇게 연애해 오는 과정에서 유대가 이제 생긴 거예요, 아이랑. 왜냐하면 오래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낯설어 하다가 같이 계속 얼굴 보고 놀러 다니고 하니까. 모자 관계인 거죠. 그렇죠. 친해지다가 굉장히 좋은 관계로 정말 엄마랑 아들 사이가 되었는데 제가 이 기나긴 과정을 보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엄마는 엄마, 새엄마 입장에서 이 아이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보니까 와닿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니까.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두 아이를 그렇게 내 아이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꼭 저는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아이만 아니면 사실 결혼하시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 둘 이제 아빠들이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밑에 보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술집을 나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이 둘을 이 여성분이 혼자 키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우리 사연자분과 또 그 여자친구분 사이에 또 아이를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또 아이가 3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계획을 해야 되니까 저는 기왕이면은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안정이 된 다음에는 성본 변경 신청까지 해서 잘 화목하게 내 살았으면 아이로? 좋겠다. 네네네. 그쵸. 그래서 왜냐면 3남매가 성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근데 이런 성분 뭐 변경 신청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그냥 이 두 분이 부부가 된 후에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렇죠. 뭐,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건 아니죠. 의견은 그게- 있죠. 양육비도 안 주고 면직교섭도 안 하는 사람이면 그냥 해줍니다. 대신 이제 양육비를 꼬박꼬박 주고 면직교섭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맞아요. 유대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죠. 어. 그런데 뭐 내용 보면 그렇죠. 그죠? 예. 이 여성분이 혼자 다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제가 마흔이 되기 전에는 네. 계속 그 연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되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뭐 또 생길 수 있겠지만 20, 30대 약간 전이울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사연자분이 이 여자친구분한테 느끼는 이 감정이 정말 진짜이고 평생 함께 하실 분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 되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 이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너무. 근데 어쨌든 이 사람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내 식구가 된다는 거야. 너무너무 그게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거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제가 멈추지 않았다가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멈추지 않았는 게 잘한 거다, 나는. 아니 근데 언니는 이혼으로 인해서 이게 행복의 수치가 점프 됐잖아요. 너무 올라갔죠. 네. 너무 올라갔죠. 근데 그냥 미혼 상태였다면 이 정도였을 텐데 네.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 사람, 그건 이 확실합니다. 사연자분은 정말 땡판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아주 사연 중에서도 객관적인 어떤 정보만 준 거잖아요. 이 객관적인 정보를 줬을 때 과연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하지? 이런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귀를 신중하다. 열고 있다. 신중한 사람이다. 귀를 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모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약간 뭐 결혼을 하신 분과 또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을 한 사람의 어떤 경험에 의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얘기해 준 거야. 솔직하게. 네. 판단은 본인 해봅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말에 대한 무게를 재고 이러지 마. 힘들어.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아니, 우리 힘들 때. 서로 재밌게. 그죠? 네. 재밌게 얘기하고 재밌게 보고 재밌게 살아. 힘든 그죠? 세월. 그리고 저는 이분 결혼해도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요? 아이, 하고 싶으면 해. 아니. 이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럼 아니까. 형이 뭐 내가 형이구만. 형이 생각하는 이른다는 거야.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네. 그죠? 뭔가 지금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뭔가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지 막 이런 느낌으로 권장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뭐 결혼을 해도 좋고 안 맞으면 헤어져도 되는데 네. 각자 그 뜨거운 맛을 조금이라도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뭐. 그리고 뭐 또 이제 안 되면 뭐 이혼하면 되니까. 아니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데. 예. 결혼은 행복한 것이고 이혼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후자에 대해서는 약간 뭐 의견 유보하겠습니다. 예. 안 해봐서 아직 모르셨어요? 많이 모를 수 있는데요. 좀 경험자의 말을 믿겠습니다. 하여튼 뭐 결혼해도 돼요. 예. 결혼 인용. 네, 인용됐습니다. 네. 네. 사연자분 이렇게 다양한 저희의 생각들을 한번 이제 뭐 참고만 해보시고 생각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분은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후기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혼인신고하면 관사 나오는 거 몰랐다가 내가 아니 내 얘기를 듣고 관사! 바로 지금 혼신고로 가시는 거 아니죠? 관사는 언제쯤 받을 예정인지. 네. 결혼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그렇죠. 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뭐 지금까지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 네. 후기 다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뭐 꼭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연이라도 뭐 연애 관련해서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생기는 고민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결혼 상담을 이 코너에서 반은 결혼 상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시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왜? 여기서 아니 갑자기 왜요? 아니 여기가 뭐가 나타난 줄 알았잖아.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경 벗으면 진짜 웃기신 거거든요. 반말 다 해놓고. 아이 그냥 하는 거야. 형이 생각하는 이른다는 거야.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네. 반말 다 해놓고 아이 뭐 형이 뭐 아이 뭐. 제가 저기에 지금 맥주 소주 같은 거 먹으신 거 아니지? 왜 갑자기? 결혼하라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구나. 그가 결혼하고 겪을 일들이 그려졌어. 아, 참을 했는데. 갈까요? 잠깐만. 좋아. 아, 제가 잘 안 웃는데. 진짜 왜 많이 한 거지 있어. 지금 이 두 글자만 딱 꼭 참고 해주시면 안 되나? 네. 형이 미안하다. 자, 이거 편집 많이 해주세요. 이거 써먹지 말아주세요.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